자, 우리 유상계약, 무상계약 구별했는데 이제 상자가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가. 대가가 있으면, 즉 반대급부가 있으면 유상, 반대급부가 없으면 무상계약. 이렇게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인데 그건 앞 페이지에 있어요. 441페이지에 보시면 쌍무계약, 편무계약 그러는데 여기 봐봐요. 쌍무계약은 이게 쌍방이란 뜻이에요. 쌍방이 요게 창모자예요. 창 찌르는 창. 그 다음에 이게 손으로 몽둥이 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창과 몽둥이에요. 그리고 힘력자를 써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자인데 힘쓸 무자예요. 힘쓸무, 힘쓰다. 창과 몽둥이로 힘을 쓴다. 성실히 노력한다 그런 의무예요. 그런 말이에요. 무자가. 그러면 쌍방이 힘쓴다 그 말이죠. 예? 다시 말하면 이 무자는 의무를 얘기해요. 의무. 의무했을 때 무자는 의무다. 근데 의무가 바르게 힘을 써라 그 얘기죠. 의무의 반대말은 뭐예요? 의무의 반대말은 예? 권리 의무. 그랬을 때 이 권리에 대응하는 무자는 의무다. 힘쓴다는 뜻인데 사실상 법에서는 의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의무를 누가 한다고요?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이걸 쌍무계약 그래요.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요? 한쪽만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편무계약이다 그거죠. 자, 예를 들어서 봐요. 매매계약을 한번 볼까요? 매매계약. 파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 그럼 이쪽에서 집을 주는 의무가 있죠. 그럼 얘는 반대급부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있죠. 그럼 얘도 의무 있고 얘도 의무 있네요. 그럼 무슨 계약? 얘는 쌍무계약. 근데 증여를 한번 볼까요? 증여? 이쪽은 무슨 자? 증여자. 이제 대화가 되네요. 얘는 반대급부가 아예 없어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수중자. 증여자와 수중자. 그럼 얘만 의무를 부담하고 얘는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무? 그렇죠. 한쪽만이 의무를 부담한다. 편무계약.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 집이 아파트라고 해보죠. 요게 시가 5억이에요, 5억. 시가 5억짜리 아파트. 그럼 얘는 얼마 줘야 돼요? 5억. 그렇죠. 당연히 5억 주는 거죠. 5억짜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저울질을 해보면 이쪽의 급부는 5억짜리 물건 집이에요. 그죠? 네. 이쪽의 반대급부는 현금 5억이겠죠? 네. 이게 저울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 예컨대 서류를 준단 말이에요. 서류를 제공하고 집을 비워준단 말이에요. 집 팔면. 그죠? 등기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마지막 뭐를 줘야 돼요? 잔금을 줘야 되죠. 잔금 주기 전에 이 돈은 한 번에 껌 사듯이 한 번에 5억을 다 주고 사지는 않잖아요. 위험하니까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나중에 잔금 걸어서 시간을 두고 돈을 주는 거예요. 물건은 잘라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돈은 나눠서 줄 수 있죠. 왜? 금액이 크니까 안전하게 거래하려고 이렇게 나눠서 준단 말이에요.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서류 주는 것을 소유권 이전의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가 잔금 주는 것을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치가 같은 것이니까 얘가 이거 줄 때 얘도 잔금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의무를 이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줘야 되는데 뭐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류와 등기 서류와 잔금. 왜? 이거는 먼저 줬으니까. 그죠? 보통 이제 5월 1일 날 계약 체결하면 계약금 걸고 한 열흘 지나서 5월 10일 정도에 중도금 주고
5월 30일 날 잔금 주자는 말이에요. 그때 잔금 줄 때는 이제 얘는 여기서 끝나니까 의무가. 그죠? 잔금 줄 때 너는 서류를 같이 줘라 이거예요. 같이 줘라. 어떻게 하자? 동시에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자. 그런데 얘는 지금 서류를 다 줬는데 말이에요. 매도인 측에서는 서류를 다 줬어요. 근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잔금을 안 줘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이거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줘야 되지만 이놈이 안 주니까 나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해요. 우리가 권리 얘기했을 때 지난주에 했었죠. 청구권, 지배권, 형성권, 항변권. 항변권은 어떻게 하는 게 항변권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내가 의무가 있는데 네가 안 하니까 나도 못 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이렇게 봐요. 감려하고 을려.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니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근데 한 3월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많아지죠. 그럼 어느 학원이나 언제든지 간에 어느 지역이나 항상 뭐가 생기냐면 자리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리싸움. 사람들이 많아지면 앞자리 앉고 싶어가지고. 에? 근데 이제 누가 얄미운 짓을 하냐면 일찍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리를 맡아놓는 거예요. 책 한 권씩 올려놓고 공책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자리를 맡아놔요. 그럼 늦게 오시는 분은 뒷자리에 가니까 불편하잖아요. 그 저 자리에 앉고 싶은 데에서 탁 앉잖아요. 싹 밀어버리고. 그럼 둘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봤냐면 전국을 제가 다 강의를 해봤는데 가장 드세게 싸운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싸우는 게 너무 드세게 싸워요. 육박전을 하면서. 끄댕머리 잡고. 딱 한 번 봤어요. 어딜까요? 그 지역이. 인천. 인천은 그래. 막 흔들어요. 막 진짜로. 네. 그러면 여기서 끄댕머리를 둘이 잡는다 이거예요. 네? 서로 끄댕머리 잡아요. 그러면 감려는 을려의 끄댕머리를 잡을 권리는 없죠. 근데 이미 잡아놨으면 놔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의무가 있죠. 을려도 감려 끄댕머리 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잡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자, 그래서 이런 의무가 있는데 얘도 의무를 부담하고 얘도 의무를 부담하는데 서로 끄댕머리 놔야 될 의무를 이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서로 안 하는 거예요. 의무를 서로. 그럼 이쪽에서 야, 놔!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쪽은 네, 그래야 돼요? 응? 뭐라 그래야 돼요? 못 놔, 그러는 거예요. 못 놔. 왜 내가 먼저 놓냐? 니는 잡고 있는데. 놔! 그러면 못 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동시에 놓자 이거예요. 동시에. 근데 동시에 놔야 되는데 쥐는 안 놓으면서 나한테 놔라 그러면 못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차차 배울 거예요. 자,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얘도 의무를 부담하고 얘도 의무를 부담하는 무슨 계약에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편무계약에서는 동시에 이행하자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거예요. 쌍무계약일 때 한해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 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편무계약에서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양쪽이 의무를 부담했을 때 같이 이행하자 이게 말이 되는 거지.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쪽은 의무가 없는데 같이 이행하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다시 처음에 우리 첫 시간에 뭘 했었냐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요? 권리는 어떻게 하는 거고 행사하는 거고 의무는 이행이다. 이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생략된 것이다. 이게 생략된 거예요. 행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안에는 뭐가 권리가 생략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다 대단히 어려운 단어지만 이행, 뭘 이행해요? 의무 이행한다. 누가?
양쪽에서 같이 동시이행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몰라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낙성계약과 유물계약이에요. 다 법률 용어니까 낙성계약, 여기 봐봐요. 여기. 이게 이룰 성이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락은 뭐예요? 허락할 락이에요. 허락할 락. 허락할 락. 허락하다 그런 뜻이에요. 허락할 락. 근데 낙의 낙? 허락할 낙인데 그럼 허락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거잖아요. 그걸 낙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낙성계약. 반대말은요. 반대말은 필요하다. 필요할 요자. 물건이 필요하다. 유물계약이라 그래요. 낙성계약의 반대말은 무슨 계약? 유물계약. 자, 낙성계약과 유물계약은 계약이 체결될 때 요거는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실제 물건 주지 않아도 계약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합의 가지고는 안 돼요. 합의는 해야 되고 두 사람이 합의는 해야 되고 플러스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구두가 뭐예요? 말로만, 고무신 구두가 아니고 말로만 해도 계약이 되는 게 낙성계약이에요. 말로만으로도. 그러면 예를 들어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일까요? 유물계약일까요? 매매계약은 말로만 해도 매매계약이 되나요? 안 돼요? 돼요? 말만 하면 매매계약 안 되고 실제로 뭐 돈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집을 보여주든지 해야 돼요? 자,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그걸 뭐라 그러죠?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은 몇 가지가 있다? 15가지가 있다. 그 15가지 전부 다 낙성계약이에요.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 유물계약. 현상광고계약은 아주 얘가 유물단지예요. 얘는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된단 말이야. 지정행위를 완료를 해야 돼요. 응모하는 사람이 응모권을 써가지고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모함에다가. 그죠? 그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유물이에요. 반드시 요 행위를 해야만 현상광고 계약이 체결되는데 반해서 나머지 14가지 전부 다 낙성계약이다. 합의만 하면 되는 거야. 합의만. 왜 그럴까? 실제 그럼 매매도 구두만으로 내가 우리 집 1억 원에 팔게. 너 살래? 내 살게. 라고 하면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럼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된 거예요. 매매가 됐다는 말은 의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한다. 합의만으로. 동의하기 어렵죠. 집을 사고 파는데 합의만으로 되나? 돼요. 실제로 돼요. 아니, 그러면 계약서 안 써도 그만인가요? 계약서 없어도 되는 건가요? 네, 없어도 돼요. 합의만 하면 되니까. 그럼 계약금 안 걸어도 되는 거예요? 돼요. 없어도 돼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가능은 해요. 자, 우리 집 매매만 생각하지 말고요. 예? 중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원에 와가지고 펜이 없으니, 야, 그 펜 나한테 팔아라. 그래, 그럼. 뭐 얼마 할래? 1,000원 줄까? 그래, 1,000원 줘. 합의 끝난 거예요. 실제 펜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합의만 하면 계약이 되는 거라니까. 법적 의무가 발생해요. 그죠? 중고거래 물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하느냐? 왜 할까? 왜? 금액이 부동산은 고가잖아요. 근데 합의만 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쪽에서 사기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나는 사기 안 칠 수 있는데 저쪽에 사기 칠지도 모르니까 뭔가 증거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죠? 안전판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도 보고. 이게 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본래 계약은 다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자, 438페이지 한번 보셔요. 438페이지 보시면 네모 2 뭐라고 나와 있죠? 계약 자유와 그 제한. 그죠? 양가로 1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시죠. 사적 자체의 가장 전문적인 표현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전문적인 형성은 법이 법에서는 지지 않는 각자 자유의 원칙이며 또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 자, 여기 우리 지난번에 어떤 거 공부했었냐면 민법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민법 전체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민법의 주제. 예? 뭐였어요? 뭐였어요? 자유였던 자유. 민법의 주제는 자유라 그랬죠? 그게 법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나온다고요?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적 자치.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죠. 민법의 본질은 자유예요. 자유를 부하는 법이에요. 스스로 말미암을 이용.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그죠?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이게 국가가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시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참고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죠. 네?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거는 뭘로 가냐면 사유재산 제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이거는 시장 경제 질서로 가는 거예요. 국가 경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게 바로 물권법의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한 게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권법이에요. 사적 자치의 원칙의 내용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불법회기법에서 과실 책임의 원칙. 내가 잘못이 있을 때 한해서만 책임지겠다. 잘못 없는 거는 책임 안 지겠다. 이게 민법의 3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법행위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법은 사실은 자본주의법인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왜 중요하냐면 자유라는 건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유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왕권에 대응한 거예요. 왕이 법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죠? 근데 보니까 왕도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하더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일반 시민과 다른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라고 사기친 거예요? 왕권은 신이 줬다. 그래서 왕권 신설이 나온 거예요.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신이다. 나를 모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다 보니까 이놈이 자꾸 소위 누구예요? 귀족들의 재산을 세금으로 강탈해 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 귀족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온 거예요,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 태생적으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혁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시민혁명이라고 해서 시민계급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엎었다 그거 아니에요.
뒤에서 소위 부르주아라고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왕하고 싸우면서 결국 시민들 들러리로 내세운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겨난 게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럼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민법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채권법과 물권법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왜 나왔겠어요? 왕도 내 재산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법에 의해서만 하라는 거죠. 그 왕도 이제 시민들이 뽑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 이게 바로 시장 경제 질서라고 그랬죠.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자유여야 돼요.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이제. 계약 체결할지 말지도 자유. 상대방을 누구를 고를지도 자유.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할지도 자유. 방식도 자유. 아시겠죠? 그러니 계약서 써야만 계약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487페이지 가보십니다. (487페이지) 가보시면 나와 있죠? 박스 안에 읽어보시죠. 자, 어디에 동그라미? 약정. 약정의 동그라미. 왜 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을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조문은 낙성계약이다라는 걸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계약금 걸고 계약서 쓰고 그 난리를 치나? 왜? 증거 만들려고. 나중에 발뺌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매매 본질 자체는 낙성이에요.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죠. 또 볼까요? (511페이지) 자, 박스 안에 읽어보시죠. 자, 뭐가 또 들어갔어요? 약정. 그럼 어떻게 하면 틀린 거예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X. 왜? 약정해야 되니까. 약정을 하면 되니까. 합의만 있으면 되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여기.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 장을 넘겨보시고 513페이지 보셨어요? 네. 자, 618조 읽어봅니다. 자, 또 어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틀린다?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X. 이해되셨어요? 네. 뭐 때문에 그래요?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왜 낙성계약이 원칙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법의 큰 줄기가 바로 계약 자유 원칙이에요. 되셨죠? 다시 441페이지 갑니다. 아유, 책을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립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442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 뭐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읽어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낙성계약의 반대말은 뭐예요?
유물계약이에요. 유물계약.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계약금 계약. 이런 건 유물계약. 또 유물계약 뭐 하나 있다 그랬죠? 현상광고계약. 현상광고 얘만 유물계약이고 나머지는 전부 낙성이다.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합의만 있으면. 그걸 우리 법전에서는 뭐라고 했죠? 약정함으로써 그렇게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꼭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식과 불요식 계약이에요. 자, 요식은 뭐예요? 필요하다. 필요하다. 뭐가? 방식이 필요하다. 요식 계약. 그러면 불요식은 뭐예요? 방식이 필요 없다. 불요식 계약. 민법의 전용 계약은 전부 불요식 계약이에요. 요식 계약이 한 개도 없어요. 요식이다 그러면 방식이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다 필요 없어요. 민법의 전용 계약은 전부 뭐예요? 불요식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거 봐봐요. 매매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네요. 쌍무, 편무. 쌍무. 낙성, 유물. 유물 없다 그랬죠? 다 낙성이에요. 낙성. 요식, 불요식. 불요식이네요. 그죠? 다시. 임대차 볼까요? 임대차. 유상, 무상. 그렇죠. 유상. 쌍무, 편무. 그렇죠. 쌍무. 그 다음에 유물은 없다 그랬잖아요. 요식도 없고. 그러면 낙성, 불요식이죠. 다시 교환을 볼까요? 교환. 유상, 무상. 유상. 쌍무, 편무. 쌍무. 그 다음에 낙성, 불요식. 그럼 이번엔 증여를 볼까요? 증여. 유상, 무상. 아, 얘는 무상이네요. 쌍무, 편무. 아, 편무네요, 편무. 그 다음에 낙성, 불요식. 사용대차 볼까요? 사용대차. 사용대차. 유상, 무상. 무상. 쌍무, 편무. 편무. 그 다음에 다 낙성, 불요식이에요. 낙성, 불요식. 결국은 그냥 낙성, 불요식 붙이면 되는 거고 유상이면 쌍무, 무상이면 편무로 가는 거예요. 분류가 되겠죠? 그죠? 근데 현상광고 보시면 현상광고는 유상이에요. 지정행위를 완료하면 경품을 주잖아요. 그죠? 얘는 편무예요. 광고자만이 의무가 있지 지정행위를 한 응모자는 의무가 없어요. 받으면 그만인걸. 얘는 유물이죠. 요식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현상광고만 아주 특이하게 유상인데 편무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떤 계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이나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근데 현상광고만 요물단지 얘만 예외. 그럼 공식이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어떤 계약이든지 간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암기하시면 돼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이거는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다 이거니까. 현상광고만 빼면 전부 다 뭐야? 낙성 계약이잖아요. 그 낙성. 요식은 없으니까 불요식. 이건 추임새고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현상광고 예외. 얘만. 패턴 이해하셨어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현상광고, 요물단지 예외. 자, 그럼 질문. 모든 유상 계약은 전부 쌍무이다. OX. 이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이 세 가지. 유상 계약은 최다 쌍무다. OX. X죠? 왜? 그렇죠. 얘는 유상인데 편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모든 쌍무 계약은 전부 유상 계약이다. 쌍무는 유상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세요? 정리하면 전형 계약을 싹 정리해 보니까 이거예요, 결국 이거.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 해봐요. 시작.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쌍무, 낙성, 분류식.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실 건 모든 유상은 쌍무다 그러면 OX.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그러면 요건 맞고.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시 이거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 그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고참들하고 신병하고 다른 게 있어요. 신병들은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죠? 뭘 얘기할 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 이렇게 하는데 고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무상상 넣으십시오. 무상상 넣으십시오.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도 다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가면 전화기가 그 당시 있었어요. 90년대니까. 전화기를 이렇게 받잖아요. 군대 전화기. 그러면 반드시 통신보안 먼저 해야 돼요. 통신보안. 그 다음에 우리 중대가 14번이에요. 그럼 14번이라고 해야 돼요. 통신보안. 14번에 이병, 강근호.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딱 받죠. 통신보안 14번에 이병, 강근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전화를 받거든요. 행정병에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구참들은 더 치워라, 양주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초짜하고 이게 숙련된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초짜 할 거예요? 아니면 숙련된 분 할 거예요? 자,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쵸? 무상성! 이것만 하면, 이거는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요거는, 무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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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죠? 네. 안 들려요? 들리죠?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자, 정리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유상, 쌍문, 악성, 부요식, 무상, 편문, 악성, 부요식. 현상광고 얘만 예외. 그래서 모든 유상은 쌍무다 그러면 X.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그러면 자,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문제도 푸네요. 공부한 지 며칠 됐다고. 자, 그냥 교과서 그대로 놔두시고 자, 골라보세요. 교환. 어렵지 않잖아요. 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얘는 하여튼 이상한 놈. 무상. 사용대차 무상이잖아요. 1번. 답은? 보여요? 네. 또. 틀렸죠? 네. 어디가 틀렸어요?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 X? 네. X. 뭐죠? 모든 쌍무계약이 유상이죠. 쌍무가 유상이지 유상이 모두 쌍무는 아니다. 현상광고 때문에. 얘만 요물단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 맞아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근데 순서가 바뀌었는데, 선생님? 바뀌면 어때요? 꼭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의 순서로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매매는 유상 계약이기도 하고, 쌍무이기도 하고, 분류식 계약이기도 하고, 낙성 계약이기도 하다. 맞죠? 자. 목적물을 현존해야 돼요. 현존한다는 건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현재 있어야 된다. 현재 있어야 된다. 매매 목적물은. 힌트. 이제 한자가 익숙해지나 봐요, 이제. 예.
자, 낙성계약이라는 의미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면서요.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물건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 여러분, 아파트 분양계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해요? 짓기도 전에 분양해요? 짓기 전에 하죠? 그러면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현존해요? 현존하지 않아요? 현존하지 않는데도 계약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현존하는 것이야.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왜? 합의만 있어도 되니까.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낙성계약 의미 아시겠죠? 재밌어요? 또 해봐요. 그럼 또 해봐요. 재밌다니까. 자. 맞아요? 틀려요? 예? O? X? O? X? 이씨? 여태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랬잖아요. 어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이거. 그죠? 네, 다시. 맞아요. 왜 맞을까요? 아니, 재산권 이전해주고 대금 지급하는 것은 추후에 해야 될 문제예요. 계약은 뭐만 하면 돼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예? 이것만 있으면 된다니까. 물건이 없어도 돼요, 현재. 합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계약자의 원칙부터 본 거 아니에요. 낙성계약의 의미가 그게 있어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매매하는데, 그러면, 재산권 이전해주고, 집 주고, 대금 지급하는 거, 이게 매매 아니냐? 그렇죠? 근데 매매가 되려면, 이걸 줘야지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합의만 있으면. 이게 실제 주는 거는 실행 내지는 이행에 지나지 않는다.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의무 이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된다는 거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고 강조드린 거예요. 부동산은 그렇지만 단위가 크니까 우리가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도 주고 그러지만 그 증거 남기려고. 근데 작은 동산 같은 거 거래할 때는 합의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승차계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차계약.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계약서 쓰고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택시가 섰고 문 열고 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로 서로 간에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택시 기사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의무, 여러분은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 그게 생긴 거예요. 계약서 없이도. 모든 계약은 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다만 부동산 거래는 가격이 워낙 고가이고 전 재산을 걸고 하는데 택시 타듯이 껌 사듯이 그냥 돈 확 던져주고 소유권 가져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 남기려고 계약서 쓰고 또 하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하려고. 그 작은 계약도 우리 계약서 안 쓴다. 실제로.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뭐만 있으면 된다? 합의. 그러니까 이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이 합의라는 거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게 합의 아니에요? 당신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얻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요? 지나가다가 한 번 만나서 마음에 드는데 결혼합시다. 그럽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합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왜? 민법의 기본 주제는 뭐라 그랬죠? 자유라고 그랬죠. 자유. 스스로 자유롭게 해서
내가 너에게 대금을 주겠다, 너는 나에게 집을 주겠다라고 합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혼인의 합의가 일어나야 이게 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식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정한 의사. 그죠? 저 미친놈 하나 틀렸다고 지랄이야. 그러지 마시고. 자, 다시. 옥스? 옥스는 없어요, 옥스는. 자, 계약의 비용. 근데 매매 계약하는데 뭐 비용 들어가나요? 보통은 비용 안 들어가죠. 매매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공증을 한다 그러면 공증 같은 거. 토지를 거래할 때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측량 같은 거 하잖아요. 측량비. 또 감정평가도 해볼 수 있죠. 그런 비용들이에요. 언제 돈을 주느냐? 언제 집을 주느냐? 또 어디서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재산권의 이전을 급부로 하고 반대급부로서 대금 지급을 반대급부로 하고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언제 주고 어디서 주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X. 영향 없어요. 전혀 영향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한 합의. 이런 자잘한 거는 뒤에 가서 추후에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꾸 부동산만 거래하신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중고 물품 거래한다. 또는 뭐 승차계약 같은 거 한다. 승차계약 같은 거는 그건 민법에 나와 있는 전용계약이 아니에요. 합의 없이. 중요한 거는 다 이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소한 거고 중요한 거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꼭 이 7번 도로로 가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6번 도로로 갈 수 있고 5번 도로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건 가는 거잖아요. 목적. 그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낙성계약의 의미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PPT 쓰는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제가 스스로 대견해요. 자. OX. X? 왜 X? 그렇죠. 아, 이제 찾으셨네. 맞아요? 맞아요? 낙성계약이죠. 교환은 유상, 무상. 유상, 그 다음에 쌍무, 낙성, 불륜식이잖아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에? 괜찮아요. 제가 지금 속을 억누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마음을 억누르고 있어요. 침착해야지. XO. 요물의 반대말은 뭐예요? 요물의 반대말은? 그럼 교원은 유상, 쌍무. 그러니까 뭐 아니다. 요물 아니잖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뭐 틀리면 어때요? 근데 교환을 요물계약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환 그러면 자꾸 뭘 생각하셔요? 요물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그런 느낌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론상 다 뭐라 그랬죠? 낙성계약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또 해봐요. 임대차는 유상 쌍낙성 부여식. 그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아니 남의 걸 임대해도 돼요? 남의 걸 임대해도 돼요? 된다고 해줘요. 돼요. 맞아요. 왜 맞아요? 왜 맞아요? 제가 또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낙성계약이니까. 합의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럼 A가 건물주고 B가 지 거 아닌데 C에게 임대차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해요. 그래서 얘한테 월세를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럼 이 계약은 유효, 무효? 이 계약은 유효예요. 이거 나쁜 놈인데? 그렇죠. 나쁜 놈이죠. 그래도 계약 자체는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니까요. 얘한테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물론 얘가 얘한테 달라고 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네가 받은 건 내 거 가져간 거니까 내놔라. 그럼 주는 건 주는 거예요. 대신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하겠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A가 소유하는 건물인데 B라는 놈이 지 것도 아니면서 C에게 팔아먹은 이런 계약도 이것도 유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 합의만 있으면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합의가 있으면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합의만 있으면. 대신 책임은 나중에 묻는 거예요. 책임 묻는 건 나중 일이고, 또 얘네들이 매매 계약서를 썼다. 예를 들어 썼지만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실제로 매매대금 지급하는 건 이건 별개예요. 따로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계약서 쓰는 그 자체, 그 장면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후 사정은 나중 얘기예요. 일단 그 계약서 쓰는 그 시점만 보시면 돼요. 그 시점. 계약하는 그 시점. 얘 거냐 아니냐 그건 다 나중 얘기야. 나중 얘기. 시점을 나누셔야 돼요. 전체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계약하는 이 시점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으니까 차차 공부하시면 이해가 가게 돼요. 자, 수수라는 것은 줄 수, 받을 수. 아까 우리 이게 뭐예요? 손이죠. 두 손으로 받는 거죠. 받을 수. 이거는 뭐예요? 줄 수. 수수예요. 수수. 주고받고. 줄 수, 받을 수. 수수. 주고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렸어요. 왜요? 목적물을 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적물이 없어도 계약은 된다니까요. 그죠? 낙성계약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짓게 아니라도 임대차 할 수 있고, 짓게 아니라도 매매할 수 있고,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만. 그러면 계약으로서 서로 간의 의무가 발생한다. 근데 짓게 아닌데. 그 아까도 봤잖아요. 우리가 매매할 때 실제로 아파트 분양할 때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없잖아요. 아파트가 아예 없죠. 현존하지 않는데도 매매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도 실제 물건을 보여주지 않고 주고받고 하지 않아도 계약만 하면 그 시점에는 유효하게 서로 간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낙성계약을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이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OX가 아닌가 보죠? 쌍문은 모두 유상이다. 맞아요? 네. 맞네요? X죠? 네. 이거는 못 풀 거예요. 교환을 안 봤으니까. 예, 좋아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유상계약에 한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랬잖아요. 네. 꼭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만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도 임대할 수 있다 그랬고 타인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답은 뭐예요? 그냥 1번으로 뜬 거예요. 이거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다시. 여러분, 그러면 펴보세요. 거기 나와 있죠? 문제 나와 있죠? 네. 481페이지. 네. 자, 답 가리고 풀어보세요. 답 가리고. 자, 이제 같이 저하고 칠판 보세요. 이제 저 보시고. 자, 여기 보세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매매계약은 유상? 낙성이죠, 낙성.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죠, 분료식. 요식이 아니에요, 분료식. 사용대차는? 편무. 그죠? 임대차는? 쌍무. 그죠? 답은 1번. 요물이 아니라? 요식이 아니죠? 쌍무가 아니라? 편무. 쌍무. 그죠? 푸실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물건부터 보겠습니다.